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올라오신 약 40여 명의 분들이 청운동 농사무소 앞에서 모두 연행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시라고 함성과 박수 치면서 오늘 촛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부터 쭉 이 촛불 문화제를 주최해왔던 6.15 서울본부 상임대표님이신 김기철 선생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오늘 촛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야제로 하니까 전야제답게 즐겁게 축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아마 촛불 시위도 오늘로서 거의 마감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6.15 공동선언 남북 회담이 안 되는 것만큼 섭섭합니다. 회담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그리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참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겨우 그래 급 문제를 가지고 티끌을 잡아 태클을 걸고 회담을 무산시키는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민족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창피스럽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회담의 상대자를 지명해서 누구누구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외교적 관례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무식을 폭로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참으로 창피스럽습니다. 어떻게 상대방 이름을 덜먹이면서 이 사람이 회담에 나와야 된다. 아니 국제관례를 벗어난 얘기라면 북과 미국도 얼마나 그동안 회담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국제회담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낭발을 다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따지는데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장관이니 혹은 부장이니 하는 게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제도가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역할도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제도도 모르고 함부로 이쪽에서 망발을 하는지 그것도 답답하고요. 제가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에서는 결코 비서를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서가 와야 된다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비서는 총리급에 해당합니다. 부총리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래 겨우 장관이 나오는데 부총리급하고 상대를 하겠다니 참 북을 무시해도 이만보덕이지 너무했다는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팩을 잡다면 아마 외교 상식도 없고 또는 외교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제입니다. 의제. 그리고 형식 문제가 아니고 의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문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귀걸이 달고 화려한 한복 입고 할랑거리고 그래 댕겼겠죠. 중요한 거는
남북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미국과도 인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창피스러운 것은 아니 공항에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마중을 나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또 그렇다면 대신에 국무장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국무장관 캐리도 어디가 버리고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민지 대통령의 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가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든지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한 묘하게도 우리에게 무기를 강요하려고 겨우 국방부에서 서둘다시피 해가지고 유해 합동 연설을 하게 하는 그것이 겨우 대접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가지고도 만족했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신문들도 언론들이 얼마나 무식하며 남쪽의 언론들이 또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신문을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저께 저 국회에서는 종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종편이라고 그러면 MBN,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이런 따위들을 얘기하는데 TV조선 같은 데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느냐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고 또한 올바르게 검증된 광주의 5.18 사건을 북에서 600명의 군병이 내려와가지고 침투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탈북자까지 정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영방송 또는 공정방송 이런 방송들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번 JTBC라든지 또는 동아일보 A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는 보면 거짓말을 엿사로 마치 옛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정당상에서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엿사로 방송에다 대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말하자면 마치 진실인 양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이 기어이 한번 이 종편들을 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편이라면 종합방송 편성인데 종합이라고 하면 우리 방송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당한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61% 내지 68%가 전부 뉴스 보도 해설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양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언론, 미디어, 민간에서는 제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종편을 압박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그 횡포가 심하다라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지속되는 한은 다음 선거 5년 뒤에도 여전히 새누리당 유의 대통령들이 속속 출마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민들은 적어도 종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또한 엉터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가를 똑똑히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15 공동선언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 북에서도 이제는 남쪽을 향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 또 북에 대해서 이 회담에 대해서 별로 서두를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거기에 논의돼야 할 문제는 개성공단도 있고 또 금강산 문제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하루하루 녹슬어가고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 입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고 어떤 입주민들은 지금 가정 파탄으로 이혼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지경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를 거 없다 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이 대통령을 우리는 감시하고 그리고 또한 규탄하고 그리고 올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촛불을 들고 민족 공동행사 성사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15 서울본부 대표분들께서 이 자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15 서울본부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민족 공동행사 성사와 당국회담 재개를 염원하는 3,000배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려고 막 도착하려는 찰나에 격한 어르신들께서 한반도기를 칼로 찍고 민족 공동행사를 절대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땅에 그런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멋진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 머리 진짜. 내 화살표 스크래치 됐어요. 제 머리 진짜 때려버리고 싶다. 나 여러분들 다 어디 접해가본 줄 알았다. 내가 며칠 전에 해외 여행을 좀 갔다 왔거든요. 놀러여행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더구나 신혼여행도 아니고, 일본의 지성도와 양심들 좀 만나보기 위해서 4개 도시를 순방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하고 보니까 이런저런 큰 역에서 만나는 일본의 청소년들하고 떠올라요, 얼굴이. 뭐가 떠오르냐면, 여기 혹시 일본에 친척 없죠?
여러분들하고 일본의 청소년들하고 인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정말요. 내가 좀 팔불출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언뜻 내 기억에 사라져버렸던 거에 다시 솟아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외국의 선교사들이나 또는 외국의 기자들이 우리 조선반도에 이렇게 취재차 오다가 굉장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답니다. 조선 사람들을 보면 노인이나 청년이나 할머니나 아주머니나 처녀나 일본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인물도 뛰어났고 체격도 건장하고 이야기해보면 지식도 더 뛰어나고 그런데 어째서 식민지 백성이냐는 게 아무리 해도 까닭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내가 60대에 내가 그런 어느 글을 보았는데 지금 80이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요즘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우리 민중은 뛰어나는데 단 한 가지 결함이 있다. 사대주의 매국노들을 상전으로 섬기는 그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중이지만 하나의 약점, 사대주의 매국노를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꼴을 1000년 동안 당해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기 요 며칠 동안 보니까 여기 그 뭡니까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어. 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미군 병사나 미군 장교들이 깨져져야 한 우리 동포들 조선 민중들 굶고 아프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구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래 전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아름다운 양키 아저씨 하고 껍벅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저순 거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틀렸어. 저 사진은 진짜입니다. 사진은 진짜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미군이 우리나라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량 학살한 장면은 하나도 없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아주 이 청년 시절에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아주 가깝게 지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양서피라는 분이었어. 나보다 5년 연상이었어. 아마 김규철 선생님하고 비슷한 연세가 아니었을라나 싶은데 엄청나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 철저한 반공주의자는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내려왔어?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다. 내 재산을 빼앗아갔다. 형님이 무슨 재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려올 때 수많은 우리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군인보다 많이 죽었는데 제일 많이 죽은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전선에서 싸우다 죽었습니까? 다른 어떤 요인으로 죽었습니까? 사실상 군대에 그때 당신이 갔다 왔지만 전선에서 병사들 죽은 것은 전체 죽은 것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제일 많이 죽었습니까? 300여만이 죽었다는데 무엇으로 제일 죽었습니까? 미군의 피난민을 상대로 한 폭격에 의해서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자기가 보는 대로 양심껏 이야기한 거예요. 네이팜탄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름에다가 불을 질러서 깔아버려. 그러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려.
피라민들이 개 밑에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다 타고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네이팜탄을 떠들어버려 전부 불고기가 되어버려.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공주의자 이야기입니다. 노후리 학살 저기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6.25 기념사진이라면. 근데 왜 없어? 경상도 저리 계곡굴 전쟁이 무서워서 산중으로 피난간 민간인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을 찾아가서 폭격을 해서 몰살을 시켰어. 수백 명씩. 이러한 것들이 부지기수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데 왜 그것은 없어? 저기 우리 구석에서 깡통에다가 꿀꿀이죽 한 사발씩 퍼주는 거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불쌍한 우리 민중들 뭐 한다 저 쌀대빵 하나씩 주는 거 그걸 찍어가지고 마치 산타크로스인 양 딱 해놨어요. 그러면 세대를 바뀌어서 지나갈 때 10년, 20년, 50년 지나간 세대들이 저것을 볼 때 역시 앙클톰 자애롭구나. 미군 아저씨 어질구나.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이 의지가 되는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친미 4대주의자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봅시다. 외면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봐도요. 저기에서 미군 폭격기가 미군 한포 사격으로 미군 전차가 얼마나 우리 민중을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왜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들을 해보세요. 이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연시 저것이 거짓말이니 가짜 사진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진상을 파악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청년 학생들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우리 어디로 가요? 임진각이요. 왜 가요? 6.15 공동선언 대회. 대회에 가요. 6.15 공동선언 여러분들이 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6.15 공동선언 하러 간 거예요. 맞죠? 네. 선배가 선생님이 6.15 공동선언을 하기 위해서 선언 기념식 하니까 그리 가자 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나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13년 전에 했던 6.15 공동선언을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그 누가 막아도 그 누가 해방쳐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은 모든 장벽과 장애를 해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하기에 6.15 공동선언 실현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한 결의로 내일 임진각에서 우리 한번 맞들어진 6.15 놀이 한번 해봅시다. 아리랑도 부르고 강강술래도 하고 기차놀이도 하고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한번 다 동원해서 청년답게 미래의 역사의 주인답게 신명나게 한판 거둬봅시다. 내일 꼭 만나? 네. 예, 내일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2시 임진각에 다 오시는 거 맞죠? 네. 의장님 말씀대로 내일 모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는 선배들이 막 외우라고 해서 외우고 다니는데요.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으시죠, 다들? 네,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내일 인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에 한양대에서 대학생 친구들이 평화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평화 콘서트에서 1등한 팀이 오늘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 경희대 친구들이고요. 팀 이름은 우린 하나요가 아니라 우린 한나요라고 합니다. 어떤 공연인지 박수로 모시고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화이팅! 하나됨을 막을 순 없네. 우리 뜻이 아닌 채로 헤어졌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제 다시 만나 하나 되려네. 랄랄라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모두 목소리를 높여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하여 거동실 춤추자 통일의 춤을 실명나도록 그대와 나 우리 서로 어깨춤이 바로 통일이다. 잊어버려야 할 목숨 던져봐 소강되어서 종이 비행기에 날려보내자. 어둠 뚫고 달려가는 그대 통일 열차여 넓은 미래로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려네. 랄랄라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모두 목소리를 높여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하여 거동실 춤추자 통일의 춤을 신명나도록 그대와 나 우리 서로 어깨춤이 바로 통일이다. 랄랄라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모두 목소리를 높여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하여 거동실 춤추자 통일의 춤을 신명나도록 그대와 나 우리 서로 어깨춤이 바로 통일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 율동패 한번새의 한 나빌레라의 나가 만나 우린 한나요입니다. 6월 5일 평화 콘서트에서 만나서 저희가 전쟁 반대, 평화 옹호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에 연이 닿아서 여기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몸짓으로 평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래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평화의 노래, 통일의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모쪼록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린 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거 딱 한 곡만 연습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기대할 수 없는 한 가지만 잘하는 팀입니다.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저렇게 통일에 관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마음껏 펼치면서 통일이 한 걸음씩 더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매일 이곳에서 고생한 또 다른 대학생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대학 친구들 모시고 좋은 결의의 발언과 공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 만드는 우리 세상 국민대 운동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재건입니다. 네, 지난 12일 원래 이제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자 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분노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관급 회담을 먼저 제안해놓고 부총리급인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을 대화의 상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석대표 명단을 차관급으로 바꿔서 보내고 이러면서 대화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실무 접촉 이후에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이제 원칙과 신뢰에 따라 급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장관급이 아닌 김양건 통전부장을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원칙이고 신뢰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을 이야기하지만 급을 맞출 수 없는 제안을 하고서는 이러한 대화의 흐름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계속 대화를 깨기 위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하고 민간 교류들을 불허하면서 남북 당국자 회담이 먼저라고 변명했으면서 정작 당국자 회담이 열리려고 하자 무엇이 두려웠는지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되고 6.15 공동행사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변명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2000년에 남북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이 통일을 위해서 모든 대결적인 의식을 버리고 함께 통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남북의 노동자와 노동자가 만나고 농민과 농민이 만나고 학생과 학생들이 만나면서 민간 교류를 계속 해왔고 그런 반북 대결적인 의식들을 무너뜨려 왔으며 통일로 나아가며 그 수구 세력들의 입지를 좁혀왔던 것이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 남북 당국자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한 이 양비론적인 입장은 뭐 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남북 대화를 파탄시킨 것에 대한 이 비판과 면책을 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7천만 민족의 염원인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말 대화를 하지 않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많은 민중들의 의지를 모아내 나가고 거기에 이제 구심점이 되는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불러낼 수 있는 이 촛불들을 정말 더 큰 불씨로 만들 수 있는 투쟁들을 더욱 열심히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바위처럼 할 건데요. 아시는 분이 같이 일어서서 서주세요.
네, 민내역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율동이 두 가지 정도. 네. 예전에 그 8.15 대회나 대학생 대회 같은 곳에 가면은 보급곡이라고 해서 많은 율동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8.15 때까지 대학생 친구들이 율동을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공연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말씀해 주실 분은요. 희망정치연구토론 황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이라고 합니다. 다 개념이 꽉 차셔갖고 그 장안의 화제인 팟캐스트 방송 잘 아시나봐요. 그죠? 다 눈빛을 쫙 피하고 계세요. 원래 예정대로 됐다면요, 오늘 지금 이 주말 정말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흥겹게 성사가 되고 또 이제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13주년 기념식을 하고 오늘은 내일 개성으로 가는 아니면 벌써 개성에 가 있는 이런 대표단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서울에서 또 서울 나름의 또 행사를 이 기분과 또 다른 기분으로 즐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6.15 이행 이렇게 우리가 딱 들고 있으니까요. 예, 이것이 변함이 없다. 국권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건 사실 6.15를 믿고 있는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대화탁에 밥숟가락 하나라도 얹어놔야지 좀 면이 서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목리를 부리다가 판이 엎으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2월달, 3월달부터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색해 오다가 일본의 이지마 특사가 평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북의 특사가 갔지요. 그리고 북일 간에는 밀사가 베를린에서 만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러시아랑 북이랑 특사 방문이 있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저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이 판에서 도대체 남북은 무엇을 할까? 사실 우리도 남북의 한 구성원이므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정말 전격적으로 당국자 회담이 제안이 되고 장관급 회담이 진행이 될 것처럼 막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엎어졌단 말이죠. 이 엎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급 얘기나 격 얘기는 얘기보다는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김양건 씨가 누구길래, 김양건 부장이 누구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국면에서 정말 가장 유명해진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90년대에 만나봤어요. 네. 근데 박근혜 그 대통령도 2002년에 방북했을 때 만나봤죠. 예. 근데 그때도 만나봤는데 왜 지금은 못 만나냐 이러면서 막 쌩때를 부리는 것 같아요. 2002년에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왜 지금은 그때 만났었는데 지금 왜 못 만나냐 막 이러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리고 막 이러면은 그게 김양건이든 아니면 최고위급이든 만나는 과정은 굉장히 우리가 이웃 동네 아저씨를 만나듯 정말 감나물려가 만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전에 그랬잖아요. 2007년 정상회담 때 수시로 만납시다라고 남북 정상이 손붙잡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정말 그게 어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만 한다면 정말 이 과정 굉장히 오래지 않고 길지 않아서 만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과정이고 진심이고 다 하지 않고 다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다가 전부 다 엎어뜨린 과정이 돼버렸던 거죠. 저는 이 얘기 말고요. 그 어제 오늘 해갖고 남북이 실무회담 때 만나면서
진실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 부장을 적시하게 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아니 김양건이라는 이름까지 요구하진 않았다. 통일전선 부장이라고만 했다. 이런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공방이 막 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정말 마음에 심이 걸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정상화라는 말을 넣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당국자 회담이 제안될 때부터 이 제안하는 의도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여러 기타 문제들, 그리고 6.15 공동선언 공동행사와 그리고 7.4 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 이것을 다 담아서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한국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으면 이 의제를 다 받았다라고 이미 과정에서 그래 그 얘기 하자. 근데 그것은 장관급 정도에서 논의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장관급에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고위급으로 쭉쭉 나가자. 뭐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7.4 공동성명을 넣었다는 것은 7.4 공동성명의 주체가 그것이 그때 당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든 아니면 다른 꼼수 때문에 했든 어쨌든 간에 박정희 정부가 한 거잖아요. 72년도에. 그랬다라면 그 딸인 박근혜 정부에게 7.4 공동성명 공동으로 기념하자라고 얘기했다면 그 안에 사실은 가장 최고위급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까지도 다 담아서 그럴 결심과 이거라면 이것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담아서 준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고 사실 손을 잡는 사진만을 바랬던 거죠. 자, 이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왜 장관급 회담을 원했고 더 높은 급의 특사도 원했고 김양건 통전부장을 얘기했던 것은 다른 나라들이 특사를 오가게 했던 것처럼 남북 간에도 특사가 와줬으면 좋겠다. 전격적으로. 그러면 그 급의 그 특사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만나줄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욕심은 부렸으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는 적시하지 않기를 바랬을까? 왜 그걸 갖고 수시간 싸웠을까? 저는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한반도 해빙 모드가 두려운 사람들의 좀 진심이 보여요. 그 두려움이 보입니다. 자, 어제 YTN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근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송 인터뷰를 굉장히 꺼립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속이 터지지만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일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제 YTN 인터뷰에 나와서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다 나왔죠. 뭐냐면 우리는 김양건이 누군지 강지영이 누군지 모른다. 부장이 뭔지 국장이 뭔지 모른다. 다만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누구건 간에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그걸 못하게 막고 회방을 놓고 하면 그때 가서 상을 엎어도 되는 건데 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 명확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평형식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대차대조표 이걸 막 강제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대로 그냥 앉아있어도 죽는 판이고 정말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 죽는 판이라면 그냥 앉아있다 죽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에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분들의 울분과 지금까지 참으면서 기대해오고 그래도 믿으려고 하고 했던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아는 정부라면 정말 이런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하고 싶어 했으면서 특사를 받기를 원했으면서도 원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정말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생각 이것을 공동행사로 어떤 이제 전 민족적
잔치로 가져갈 생각이라든가 민간급 교류를 틀 생각이라든가 최소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죠. 이 없었던 건 뭘까? 저는 이겁니다. 사실 한국 정부에 판을 없는데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 지금 당황하고 있을까? 미국은 대화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은 대화하고 싶어하는 건 줄 알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알 것 같아요.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거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북미 관계를 어쨌든 전쟁으로 치닫는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이 북미 관계를 트고 그리고 북일 관계도 트고 북중 북러 관계가 다 트는 과정에서도 남북 관계도 사실 너무 이제 계속 연평도가 위기라든지 막 이런 걸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도 일정 정도의 포음이 필요했어요. 포음은 필요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의 분단 자체가 무너지는 그것까지는 미국이 아직 결심을 쓰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폼은 취해져. 자, 이거 99년도, 2000년도에 미국이 한국에게 바랬던 거잖아요. 근데 폼 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폼 취하다가 내용적으로 쭉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 나와버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살려서 통일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는 거를 잘 규제를 잘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참 뼈저리게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남북 간의 만남은 필요하고 사실 뭐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미국이 대화하자고 막 손들고 나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뻘쭘하고 체면이 말이 아닌 일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손붙잡고 대화 분위기는 필요하지만 이 대화 분위기가 정부 당국에서 일정에 좀 보여지는 쇼 정도로만 되면 되지 민간 끝까지 다 나서갖고 온 7천만이 다 술렁거리고 이제는 됐다 통일이 막 이러면서 다 어깨춤추고 이런 판이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FTA 시장으로서의 한국, 무기 팔아먹을 한국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분단 구조는 유지하되 그렇게 북미 간의 대화로 관계를 푸는 수순, 전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지 않나 싶은데 저는 여기서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분단 구조가 남아있는 한 그런 정도의 분단 구조를 남겨놓고 유지되는 그 분단 구조와 어깨동무할 수 있는 평화는 한반도에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것은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손붙잡고 북미가 대화한다는 것은 종전을 목표로 해야 되고 명확하게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 과정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최종 목표라는 것. 그 목표에 미국의 패권이 같이 할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박근혜 정부가 지킬 마음이 없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거예요. 남과 북과 해외에 8천만 우리 결의가 지킬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다른 마이크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매일 나오셔서 발언만 열심히 들으셨어도 네, 올해 이 한반도 정세와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찬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싸움은 물론 결의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명나게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국대 학생이 멋지고 신명나는 결의 발언을 들려주는 동안 이렇게 촛불 집회를 매일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모금함을
여러분들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만큼 이 행사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만큼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국대 학생 나와서 결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범대 단해수공업예술인연합 홍자반들 리더를 맡고 있는 김종진입니다. 예, 요즘 보면서 저는 이제 아직 군대를 안 가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평화로운 세상에서 군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제가 아직 어리고 생각이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정부는 격이 어떻고 급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전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의 과정에서의 찬성과 반대 문제로 이제 협상이 무산되었다면은 그게 오히려 격과 급이 있는 것이지 무슨 장관이 안 오고에 따라서 협상이 파산된 게 그게 더 격이 떨어지고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청년 학생들도 다시 평화를 가는 길에서 더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도록 해야겠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콩자분들도 여기서 한번 열심히 공연할 테니까 이런데 계속 거리 곳곳에서 공연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콩자반 꼭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 30여 명의 분들이 이 공동선언 이행과 당국회담 재개, 민족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 오늘 싸우시다가 연행되셨는데 그중에서 극적으로 풀려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오늘 싸움이 어땠는지 얘기 듣고 저희도 그만 같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와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민족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이제 대화를 촉구하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탈출을 해왔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전하라고 이 경찰분들이 저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상황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남북 당국 협상을 재개하라라고 외쳤고 경찰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둘러싸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연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저희들을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목에다 걸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끌어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끌어당기면 이제 목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래서 애완견도 아니고 저희가 평화를 원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인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연행을 해가면서 팔을 꺾기도 하고 다리를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모습에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평화를 외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북회담을 재개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베를 하고 계시는 일베충 빼고는 다들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6.15 1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임진각에 많이 모이셔가지고 또 한 번 우리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양손의 친구분들, 선배분들, 동료들 붙잡고 함께 모여서 임진각에서 평화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서울 시내에서
더위와 싸우고 경찰과 싸우면서 싸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이 더위에 민족 공동행사를 위해서 싸움을 해주신 청와대 도보순례단 오늘 활동 어땠는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잠은 한 2시간여 정도 잔 것 같아요, 다들. 적을 때는 20명이 좀 안 되는 숫자로, 많을 때는 밤을 새는 동안 한 60여 명 정도의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6.15 공동행사,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그리고 남북 당국회담의 재개를 위한 청와대 도보순례를 함께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국회의원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머리도 질끈 묶고 있었더니 아까 오정현 의장님께서 못 알아보시고 며칠 사이에 좀 젊어졌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정말 많이 걷고 뛰고 했습니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걸어 다녔는데 항상 2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이 일대를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우리가 걸으면 걷다가 우리가 뛰면 뛰다가 계속 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경찰들을 달고 다닐 때 누군가가 청와대 습격을 해도 청와대가 뚫리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진짜 오늘 30여 명의 또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청년들이 청와대 앞에 기습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한 몫을 했구나, 도보순례단이 이런 생각도 했었더랬습니다. 낮에는 오늘 어르신들도 함께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공동행사 성사를 염원하는 3000배, 릴레이 108배를 진행을 했고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와대 주변을 걸으면서 시민들 앞에서 행진이 막힐 때마다는 통합진보당의 정당연설회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갑작스레 펼치면서 대시민 선전 연설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진행했었던 연설이 총 15회에 이르렀고요. 어제 밤에 철야 농성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6.15 실현의 그 뜻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6.15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생각은, 감회는 이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될 듯, 만날 수 있을 듯, 그 지난 수년간의 안타까웠던, 속으로 많이들 우셨죠.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이번만큼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어서 그 아픔도, 고통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저희들보다 오랜 세월 통일운동에 앞장서 오셨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그 가슴 아픔은 훨씬 더 크고 저희가 헤아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요 며칠,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기에 큰 희망의 감동을 하나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역시 통일은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앞장서서 뚫어내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아까 앞서서 율동 공연 멋있게 해주셨던 경희대학교 학생들, 매일매일 촛불을 지켜주셨던 민대학 학생들, 그리고 청와대 도보순례 앞장서셨던 통합진보당 학생당원들, 청년당원들 포함해서 모든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6.15 정신을 실현하고자 통일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61년이었나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어디서? 판문점! 네, 그렇게 외쳤던 우리 선배 학생운동가들의 외침을
그리고 먼저 방북길에 올랐던 89년, 그리고 황송 선배님 몇 년이셨죠? 네. 안 계시고 벌써 가셨나요? 네. 전대엽, 한총련, 방북 대표들의 그 선도적인 정신을 이어서 우리 세대에서, 우리 청년 세대에서 반드시 통일의 문을 열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 분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오늘 제가 특별히 각별히 아낀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인사, 앞으로 꼭 우리 힘으로 통일세대 열어내자는 그런 각오의 약속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죠? 네! 힘차게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도보순례단한테도 제안을 했었던 구호인데요. 제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였던 2000년에는 그리고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대학생 집회 구호의 끝자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동결 쟁취 투쟁을 외치더라도 끝 구호는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 투쟁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함께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 투쟁이라고 하는 그 구호까지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6.15 공동행사 성사하고 조국 통일 완수하자! 조국 통일 완수하자! 조국 통일 완수하자!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 투쟁! 힘차게 통일을 향해 투쟁합시다! 투쟁! 네, 예전에 어떤 여자 후배가 여름 실천을 다녀와서 새카맣게 타고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자기 발을 보면서 발이 너무 안 예쁘다고 눈물을 머금고 선배한테 막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발이 통일을 위해서 여름 그 뜨거운 여름을 내내 뛰어다녔던 굳은 살 박힌 너의 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모습보다 오늘 머리 질끈 묶고 운동화 신고 여기 서 계신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현 의원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학생들 율동 공연도 보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모신 전문 문예 일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셨으니 큰 함성과 박수로 가수 김명수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네! 그때 승원이만 좋아했잖아요.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양해를 받고는 안 올까 했었는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와서 느낍니다. 우리 원로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 앞에서 참 내가 사치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리 나오죠? 네! 식사해 주시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김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흉난해도 그냥 손잡고 우리 갈 길 그냥 열심히 가다 보면 저는 좋은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생소한 노래겠지만 가네가네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은혜에 버리고 왔네. 꿈을 안고 가네. 사랑으로 쉬러 가네. 행복을 찾아서 가네. 가슴을 열고 뛰네. 춤추는 듯 달려가네. 해방을 가지러 가네. 무엇을 그리 바삐 찾고 있니. 무엇을 버리고 왔니. 머물고 싶은 순간순간들도 바람 따라 그냥 가고, 어루만져주고 싶은 사랑도 신은혜에 버리고 왔네. 물 안고 가네. 사랑을 실어줘. 행복을 찾아서 가네. 가슴을 열고 뛰네. 춤추는 듯 달려가네. 통일을 향해서 가네. 예,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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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라는 노래였습니다. 모로 노래를 해서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제 동생들도 모시고 있어서 하나면 노래를 좀 해볼까 싶어서 여기 와서 쓴 노래입니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눈빛이 먼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믿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흔들리지 흔들리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회에 가면 단결투쟁버전으로 바뀌고 6.15 행사나 통일행사에 오면 평화통일버전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없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가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응원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좀 낮춰서 배울게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습니다. 오른손 딱 올리시고 정리할까요? 오른손을 촛불 들까요? 촛불 든 손을 먼저 하십니다. 밑에부터 우리 그 붉은 악마 응원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네, 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오,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해줍니다. 해볼까? 시작. 평화. 그 다음 왼손 통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평화 자주 통일로 갑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 평화. 그 다음에 오, 자주. 그 다음에서 빨리 갑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둘이 시작. 훌륭하십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요. 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제가 으라차차라고 하면 이름을 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차! 평화통일, 그 다음에 자주통일 이렇게 할게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여러분들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더 키워주세요. 더. 준비하시고 으라차차 갑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차! 평화통일!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차! 평화통일! 공길의 깃발 올려라. 나주의 노래를 불러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통일의 함성 외쳐라. 여러분이 진짜 챔피언. 당당히 통일을 외쳐라. 우리 민족 하나 되는 일. 짜릿한 승리뿐이다. 한 번 더. 아랫배 뜨시고 진짜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차 우리 이 목소리로 우리 민족들이 정말 자주적인 힘으로 평화 통일을 응원하는 강진항 싸움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발사! 소리 질러라. 영화의 노래 불러라. 여러분이 진짜 챔피언. 당당히 통일을 외쳐라. 우리 민족 하나 되는 일.
여러분들의 목소리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세 있게 신나게 하나된 조국으로 갑시다. 2주 동안 촛불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2주간의 촛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2시 임진강에서 만나겠습니다.